안녕하세요. 수익 주는 남자 강남주식연구소의 수익남입니다. 오늘 종목은 러셀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욕부터 나오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월 22일에 5,930원을 찍었던 주가가 순식간에 3,300원대까지 쭉 밀렸어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아, 끝났다. 설거지 당했다. 로봇이고 나발이고 다 팔고 도망가자. 공포 그 자체일 겁니다. 투매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자리죠. 실제로 각종 주식 토론방 가면요,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망했다, 상폐된다,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대중이 공포에 던질 때 진짜 세력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 물량을 싼 값에 받아서 매집을 합니다. 지금 이 차트 아래쪽 수급 지표를 한번 보세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이 초록색 선이 개인 보유 수량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기관 보유 수량, 그리고 빨간색 선이 외인 보유 수량입니다. 자,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주가가 바닥을 기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개인 보유 수량을 나타내는 이 녹색 선이 이렇게 쭉 빠졌죠. 이 말은 개인들이 못 버티고 다 손절을 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빨간색 외인과 파란색 기관선은 어떻습니까?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수직으로 치솟았어요. 개인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던진 그 물량을 이 메이저 세력들은 바닥에서 쌍끌이 매수를 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망해서 주가가 빠진 거라면 우리보다 정보가 빠른 외인과 기관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갔겠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지분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어요. 이건 하락이 아니라 주가를 가볍게 해서 더 높이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개미 털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최근 수급의 비밀이 풀렸죠. 여러분,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머니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을까요? 단순히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베팅을 한 건 이 러셀에 숨기고 있는 폭발적인 성장 엔진 때문입니다. 재료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 반도체 장비주라는 껍데기 속에 숨겨진 로봇이라는 진짜 재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이 작은 행동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이 자리에서 쓸어 담았을까요?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 HBM 때문에 중고 장비가 잘 팔려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주가를 10에서 20% 정도만 올리는 재료일 뿐이에요. 이 스마트 머니들이 노리는 진짜 잭팟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러셀이라는 기업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러셀은 아직도 이 SK 하이닉스의 중고 장비를 납품하는 하청 업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낡은 생각을 지금부터 버리세요. 지금 러셀은 반도체 장비라는 탄탄한 현금 창출원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이라는 폭발적인 성장 엔진을 장착한 회사로 환골탈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로봇 관련 종목들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미래는 밝지만 현재는 적자 구조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러셀은 달라요. 이미 반도체 리퍼비시 사업에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꿈으로 버티는 회사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나와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뭐죠? 장난감 로봇 아닙니다. 공장에서 사람 대신 수백 킬로그램짜리 짐을 나르는 무인지게차와 자율주행 로봇이에요. 이게 단순 자동화 장비일까요? 아닙니다. AI 공장,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반도체 라인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부품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생산 라인이 1분만 멈춰도 수억 원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한 물류의 흐름을 책임지는 게 바로 이 AGV와 AMR입니다.
즉 러셀은 로봇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공장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을 파는 회사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제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세요. 인건비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하면은 공장 멈추죠. 대기업 사장님들 머리가 터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CJ 대한통운, 현대차, SK 하이닉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공장에 뭐가 깔리고 있어요? 전부 이 무인 로봇들이 깔리고 있습니다. 군말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로봇으로 싹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무 회사나 납품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절대 아닙니다. 기술력 없는 중소기업은 아예 명함도 못 내밀어요. 하지만 러셀 로보틱스는 독일 지멘스와 손잡고 글로벌 표준을 맞춘 검증된 기술력을 확보를 했고요. 그 기술이 이미 국내 대기업 공장 현장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봇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대기업 생산 라인에 들어가도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는 이 검증된 공정용 로봇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미 실적이 숫자로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봇 매출이 분기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건 이 사업이 실험 단계가 아니라 확장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얘네 로봇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네. 이거 곧 로봇주로 릴레이팅 되겠구나 하고 돈 냄새를 맡고 주가가 마이너스 40% 폭락하는 공포의 구간에서도 물량을 지금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아니라 이 숫자의 변화를 보고 움직인 겁니다. 근데 시장은 아직 멍청하게도 아직 러셀을 반도체 소부장 카테고리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아직 로봇 사업의 확장성과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인식의 괴리라고 합니다. 회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시장은 아직 과거의 프레임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항상 큰 수익은 이런 간극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뒤늦게 깨닫는 순간 멀티플이 한 번에 재평가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러셀은 바로 그 문턱에 서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스토리가 좋아도 우리가 감으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냉철한 투자자라면 결국 숫자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제가 러셀을 말도 안 되는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말하는지 경쟁사들과 직접 비교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러셀로 수익을 전환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자 이벤트로 90% 적중률의 급등주 검색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검색기는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수천 개 종목 중에서 급등이 가장 확실한 몇 가지 종목만 포착을 해서 띄워줍니다. 적중률은 90%가 넘어가고요. 언제 매도하느냐의 이슈만 있을 뿐이지 열의 9은 전부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식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 상관없이 적용이 되니까 받아보신 다음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2월 4일 날 제가 업로드한 영상인데 여기 촬영 중에 잡힌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8호라는 종목이 잡혀 있죠. 차트 보겠습니다. 전날 바닥 구간에서 신호가 잡히기 시작하더니 4일날 중국 정부가 4월부터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에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반사 수혜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오전에 신호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다음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2월 3일에 매수대기 신호가 이렇게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일 재료가 정확히 터졌습니다. 8호와 같은 맥락이죠. 보시면은 중국이 태양광 수출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붙었고 여기에 더해서 2025년 영업이익이 무려 1000% 가까이 폭증했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재료와 실적이 동시에 붙은 거죠. 그 결과 그동안 이렇게 눌려있던 삼각수렴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바로 그 타이밍에 검색기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기술적 자리와 뉴스 재료가 완벽하게 맞물린 케이스죠. 이어서 LK캠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5일선이 21선을 돌파한 이후 한번 눌림이 나오면서 리테스트를 주는 자리였습니다. 추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다시 힘을 모으는 구간이었죠. 그 자리에서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LK그룹주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수급이 쏠렸고 동시에 반도체 소재 쇼티지 즉 공급 부족 이슈까지 겹치면서 상승 탄력이 붙었습니다. 단순 테마가 아니라 업황 기대와 수급이 같이 움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 반짝이 아니라 추세성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니테스트입니다. 이 종목 역시 2월 3일 횡보하는 구간에서 먼저 신호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조용했지만 에너지를 모으는 자리였죠. 그리고 다음날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인 우주 궤도 AI 데이터 센터 구상과 맞물리며 태양광 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어요. 특히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선두주자로 언급이 되면서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됐고 역헤드앤숄더 여기 넥라인을 돌파하는 기술적 타이밍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뉴스가 나와서 오른 게 아니라 준비된 차트 위에 뉴스가 불을 붙인 형태였습니다. 이 차이 정말 중요해요. 보이시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료는 언제든지 나와요. 시장에서 쏟아집니다. 하지만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뉴스는 절대로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하루 반짝하고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재료가 아니라 그 재료가 붙었을 때 터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리인 거예요. 보시다시피 검색기가 잡아낸 건 단순 뉴스가 아니라 이미 매집이 끝나 있고 그리고 수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가격이 눌림을 마친 상태에서 뉴스까지 붙었을 때 바로 폭발할 수 있는 자리, 그 구조를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전날 화살표 신호로 매수대기 신호가 나오고 다음날 종목이 포착이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설이다가 수익을 놓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자리로 세팅을 다 해놨어요. 눌림목이든 돌파 구간이든 이미 확률이 높은 자리만 추려서 잡히도록 설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감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 수급 패턴, 변동성 구조를 전부 계산해서 만들어낸 데이터 기반의 로직입니다. 저를 믿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 숫자를 믿으세요. 신호가 나왔던 자리, 다음날 수익률, 반복되는 패턴, 숫자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이미 뉴스가 터지고 모두가 주목할 때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남들보다 먼저 올라탄 사람이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뉴스는 결과일 뿐이고 수익은 그 뉴스가 뜨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이미 늦어버린 뉴스가 아니라 터지기 직전 준비가 끝난 그 자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선택을 하십시오. 뉴스 터지고 단톡방 시끄러워지고 주가가 20%에서 30% 올라간 다음에 저기였네 이렇게 또 구경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조용히 먼저 올라타서 이렇게 수익률 가져가시겠습니까? 물론 압니다. 먼저 들어가라. 말은 쉽죠. 근데 막상 차트를 보면 흔들리고 종목은 쏟아지고 어디가 시작점인지 혼자서는 죽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늘 같은 패턴을 반복을 하죠. 망설이다 놓치고 오르면 뒤늦게 뛰어들고 결국 고점에서 세력들 물량을 받아준 다음에 멘탈이 털립니다. 이거 반복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만하자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미 검증해 놓은 이 급등주 검색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뉴스 쫓아다니면서 시간 낭비, 감정 낭비 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이 검색식 딱 여기에 걸리는 소수의 종목 안에서만 승부 보셔도 충분합니다. 종목을 늘리는 게 수익을 늘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확률 높은 자리만 반복하는 것, 그게 계좌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100% 직선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올랐다가 눌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방향입니다. 조건이 맞는 구조에서는 결국 상승이 한 번은 나와요. 그게 통계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죠. 절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조건이 맞는 자리에서 들어가고 짧게 10% 내외 수익 구간만 정확하게 챙겨도 그게 반복되면 계좌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핵심은 대박 한 번이 아니라 확률 높은 자리의 반복입니다. 제가 드리는 기준은 감이 아니라 통계예요. 한두 번 맞는 자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위가 있는 패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느냐보다 언제 정리하느냐예요. 저는 무리한 목표가를 절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나오면 들어가고 정해둔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요. 이 단순한 원칙이 결국 여러분들의 계좌를 바꾸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급등주 검색식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이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을 따로 올리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영상 댓글과 상태창에 링크를 하나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수익남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라고 해서 창이 뜨는데 여기서 자료집 받기를 체크하시고 아래로 내려서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혜택의 경우 이렇게 중복도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거 더 체크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 후에 바로 검색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오늘 처음 보신 신규 시청자분들 꼭 반드시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자라고 댓글 남겨주셔야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기재해 뒀으니까 안심하시고 이 검색기대로 매매 진행해 보세요. 자, 90% 승률 검색기 다들 챙기셨으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 물류 자동화 분야의 경쟁사들을 봅시다. 대표적으로 T-로보틱스, 그리고 로봇 대장주인 레인 로보틱스, 이 회사들 시가총액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T-로보틱스는 5,517억 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가 수익 비율,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78이고요. 그 다음에 T-로보틱스가 885배입니다. 이 말은 10년치, 20년치 미래의 성장 기대감을 주가에 다 끌어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러셀을 한번 볼까요? 러셀은 보면 퍼가 10.14배 수준에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도 보시면은 1059억밖에 안 돼요.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이면 소형주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솔직히 시장에서 사실상 크게 주목하지 않는 규모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러셀이 만년 적자 기업입니까? 아니죠. 본업인 반도체 장비 리퍼비시에서 매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수십억, 많게는 100억 가까이 찍어내는 알짜 회사라는 겁니다. 돈 못 버는 로봇주들이 꿈만 가지고 시총 5천억 갈 때 돈 잘 버는 러셀은 지금 시총이 1000억에서 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오류이자 왜곡입니다. 만약 러셀이 지금 당장 로봇 테마주 평균 밸류에이션의 딱 절반, 아니 보수적으로 잡아서 3분의 1만 인정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적정 시총은 못해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은 가야지 정상이겠죠. 그걸 주가로 환산하면 지금이 3,300원이니까 6,000원에서 9,000원이 적정 주가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주가 3,300원 어떻습니까? 제 말이 과장된 희망회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숫자에 근거한 저평가 분석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에이 그래도 싼 게 비지떡 아니야?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낮게 평가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술력이 없으면 CJ 대한통운이 미쳤다고 러셀 로보틱스 장비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차가 바보라서 자기네 공장에 이 회사 로봇을 깔겠냐고요. 대기업들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성능, AS, 가격 경쟁력,
다 따져보고 고른단 말이에요. 이미 국내 굴지의 대기업 레퍼런서가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는요, 기술력 검증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사실이 주식시장의 확성기를 타고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재무적인 안전벨트도 확인을 해봅시다. 주식하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유상증자, 전환사채, 폭탄이죠. 러셀 재무제표 한번 열어보세요. 아주 깔끔합니다. 보시면 부채 비율 굉장히 낮고요. 유보율 굉장히 높습니다. 당장 망할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쌓아둔 현금으로 또 다른 M&A를 하거나 신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경쟁사 대비 2배에서 3배 열려있는 종목. 현재 주식시장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다지만 이런 조건을 갖춘 종목은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아직 러셀을 반도체 장비주라는 프레임 안에서만 보고 있어요. 로봇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 구조가 변하고 있는데도 과거의 카테고리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재평가를 앞둔 로봇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의 차이가 결국 남들과 다른 수익률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러셀의 재료와 가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확신이 드십니까? 그럼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기술적 분석의 하이라이트, 가격의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여기 5,900원에서 3,300원까지 이렇게 쭉 떨어지니까 끝도 없이 추락한다고 공포를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 하락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계산된 아름다운 조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주가가 멈춘 자리 여기 3,300원,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피보나치 채널을 그어놨습니다. 지금 자리는 피보나치 되돌림선에서 정확하게 618 구간입니다. 즉 황금 비율 지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상승 파동이 나온 뒤에 건전한 조정을 받고 다시 2차 파동으로 가기 위해 지켜줘야 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선 자리입니다. 이 618 라인이 거기에 여기 5주선까지 겹쳐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차트를 길게 늘려서 작년, 재작년을 보세요. 제가 그어놨던 이 3,200에서 3,300원 박스 라인은 과거에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두들겨 맞고 떨어졌던 굉장히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 천장을 뚫어버렸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대원칙 아시죠? 강력하게 뚫린 저항선은 내려올 때 가장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지금 주가는 그 단단한 바닥을 똑똑 이렇게 두들겨 보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닥 진짜 튼튼한지 보세요. 여기 3,200원 라인을 꼬리로 딱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 지지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버튼을 눌렀다는 거는 오케이 3,200원 바닥 확인했다, 여기 안 깨진다, 이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신호를 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술적 위치를 알고 보는 것과 그냥 막연히 많이 떨어졌네 하고 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차트를 이해하고 들어가는 매수는 공포가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작정 올인을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수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시장은 우리의 예상을 한 번쯤 비틀어 볼 수 있어요. 여기 갭을 메꾸러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확신을 바탕으로 한 대응 전략입니다. 좋은 자리에서 어떻게 나눠 사고 어디까지 열어두고 어디서 손절을 할 것인지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수익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략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3분할 매수입니다. 가장 마음 편하고 안전한 방법이죠. 지금 주가가 3,330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리 지지선 근처라서 매우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로 비중의 30% 정도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은 언제 넣느냐? 세력들의 개미를 털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겁을 주기 위해 3200선을 살짝 건드릴 수 있어요. 만약 주가가 살짝 밀려서 여기 초록색 선이죠. 61선. 이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겁먹지 말고 남겨뒀던 30%를 추가로 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평단가는 낮아지고 심리적으로 훨씬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물량 이 40%는 아껴주세요.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확실하게 방향을 위로 틀었을 때, 즉 다시 3,5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를 할 때 불타기 전략으로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 시장 전체가 갑자기 무너지거나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터져서 이 기준봉의 저점인 2,765원을 종가 기준으로 깬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때는 눈물을 머금고 미련 없이 손절을 해야 합니다. 2,765원 깨진다는 건 이 상승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 매매가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 살아남습니다. 자, 이제 매수와 손절 기준이 섰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목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여기 이 갭은 매꾸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 갭이 4,780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난 이 하락 과정에서 물려있는 매물들이 좀 있는 자리라서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물량의 절반 50% 정도는 이 구간에서 털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절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봇 재료가 시장에 제대로 터지면 이 전고점인 5,930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차트 보지 말고 추세를 즐기면서 로봇 테마가 끝날 때까지 길게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딱 짜놓고 들어가시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불안할 게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매수, 손절, 목표가 전략 다 짰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확신입니다. 사실 차트가 이렇게 40%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매수 버튼을 누른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손이 떨리고 더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앞서는 게 당연해요.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주식시장의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남들이 망했다고 욕하며 던질 때 묵묵히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믿고 물량을 모아간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결국 계좌의 앞자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러셀이라는 한 종목을 두고 이렇게까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설명했는지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단순히 싸니까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에는 세 가지 폭발력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수급의 대반전. 차트 보셨죠? 개인은 공포에 질려 털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스마트 머니는 오히려 미친 듯이 쓸어 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수가 아니라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신호예요. 둘째, 가격의 지지입니다. 과거의 저항선이었던 3,200원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바닥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미래 성장. 든든한 반도체 본업 위에 로봇이라는 가장 강력한 엔진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동시에 겹쳐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를 단순한 하락 구간으로 보지 않아요. 위기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죠. 위기라는 단어 안에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들어있다고. 지금 러셀은 겉으로 보면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조용히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HTS 끄고 1위 1비 하지 마십시오. 세력이 그리는 큰 그림은 고작 5%, 10% 먹고 빠지는 단타가 아닙니다. 이 회사가 로봇 멀티플을 제대로 인정받아서 5,000원을 뚫고 날아가는 그날,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크게 웃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히든 종목 2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하신 다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의 판도는 이제 기대감에서 생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0배 폭등을 보며 나도 저걸 살걸 하고 후회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2026년 제2의 로봇 대폭등 시나리오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 CES에서 자동차는 단 2대만 전시하고 나머지 공간을 전부 로봇으로 채운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미래 먹거리 때문이 아닙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강성 노조의 파업과 가파른 인건비 상승, 이 고질적인 리스크를 현대차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통해 정면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 로봇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가동 중에 있고요. 현대차가 자동차 기업에서 로봇 그룹으로 운명을 건 베팅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돈의 길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정의선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라는 거대한 자금 흐름 속에 숨겨진 수익의 실체를 지금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개인 사비까지 털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내막에는 아주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정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율은 단 0.3%. 그룹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려면 최소 6조 원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세금입니다. 현재 보유한 글로비스 등의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 해도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27.5%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1조 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회장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는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시키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선 상장 시 기업 가치를 최대 128조 원까지 보고 있고요. 이 마법 상자가 열리는 순간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자금 6조 원은 단숨에 해결이 됩니다.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 펌핑을 위한 현대차의 다음 행보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단순히 자회사로 두는 데서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장이 원하는 그림은 상장이고 그 상장을 위해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완벽에 가까운 자율주행 로직 및 그 로직이 실제 현장에서 문제없이 작동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로봇이 움직이느냐가 아니에요. 그 움직임이 현장에서도 반복 상황에서도 예외 상황에서도 항상 동일하게 작동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로봇이 사람과의 동선을 피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멈추고 우회하려면 결국 승부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무결성에서 갈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류 없이 끝까지 작동하는 신뢰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장이 잘 보지 못하는 핵심 퍼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분을 보유하면서 단 한 번도 정리하지 않고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이 급해질수록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높여줄 이 종목의 소프트웨어 검증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신뢰도를 뒷받침해줄 소프트웨어 검증 영역에서 실적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실적이 오르면 주가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직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 단계라는 겁니다. 즉 이미 실적이 다 나온 뒤에 평가를 받는 구간이 아니라 앞으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장에 처음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주가는요 여러분 실적 숫자보다 스토리와 사업 확장성을 먼저 반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종목 힌트였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지능과 신뢰성을 갖춘 로봇이 개발이 되었다고 한들 연구소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로봇 시대의 진정한 승부처는 결국 누가 더 정밀하게 수만 대를 오차없이 찍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로봇의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담아낼 완벽한 육체를 대량으로 만들어낼 생산 기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 지점에서 우리는 로봇 양산의 끝판왕, 이 종목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로봇은 설계보다 양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그저 돈 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보핏과 LG가 투자한 베어 로보틱스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연간 3만 대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이미 삼성과 LG를 통해 검증된 대량 생산 공급망의 핵심인 이 기업은 로봇 대량 생산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시동을 걸고 있는데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종목 힌트 여기까지고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들 오랫동안 분석하고 준비한 종목이고 아직 다른 곳에선 전혀 정보가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계좌 불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22년 금양 기억하십니까? 2022년은 진짜 금양의 해라고 할 정도로 시장의 모든 수급을 다 빨아들이면서 1000% 이상의 엄청난 폭등을 했었죠. 근데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오른 걸까요?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지루한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모았고 수렴 형태가 완성된 다음에 수렴 상단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먼저 터졌고 가격이 움직였다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 보통 개인 수급으로 움직일 때는 가격이 먼저 튀고 그걸 보고 거래량이 따라붙는데 지금처럼 거래량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가격이 반응하는 흐름은 의도가 있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신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은 우연히 나온 반등이 아니라 다음 흐름을 준비를 하면서 수급이 먼저 자리를 잡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다음에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오죠. 그리고 HLB도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긴 횡보가 나온 이후에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서 큰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투자자들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기회를 줬습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너무나도 핫한 종목이죠.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도 2024년 말쯤에 박스권을 이탈하는 페이크아웃 흐름이 나왔지만 이중 바닥을 만들고 박스권 안으로 안착 그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붙으면서 저점 리테스트를 하고 완전히 큰 상승 추세로 전환 아직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대표주들이 꼭 나오고 있어요. 2022년에는 금양 2023년에는 에코프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거래량이 붙어지면서 주가가 100만원까지 치솟았었죠. 무려 1200%라는 기적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폭등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HLB 같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살아나면서 큰 상승 곡선을 그렸고 이에 따라 260%가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원익홀딩스도 2025년도에 접어들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이 되며 폭등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는 확실한 뉴스 소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기술적인 위치까지 검증을 해야 합니다.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그 해의 주인공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추천드린 두 종목 제가 앞서 언급했던 금양, 에코프로, HLB, 원익홀딩스처럼 다음 파동이 나오기 직전 눌림 구간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방송에서는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특급 호재와 기대감으로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 2026년 대표주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종목이므로 지금 눌림 줄 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늦어질수록 오히려 매수가는 올라갈 테니까요. 히든 종목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과 설명창에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 작성하신 다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수익은 허락됩니다. 2026년 대폭등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2026년 로봇 대시세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압도적인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남이었습니다.